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을 꿈꿉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도전에 얼마나 끈기 있게 그리고 얼마나 진중하게 맞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 달라지게 됩니다. 일련의 계획을 넘어서 인생의 보다 큰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요즘, 오늘 집중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성공과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실 분 소개를 해드리죠. 장흥유일의 귀족 호도 박물관의 관장이신 김재원 관장님이신데요. 호두 하나에 20년 인생을 바쳐서 결국에는 호두 분야의 1인자가 되셨고요. 또 호두를 통해서 6차 산업의 국가대표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김재원 관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흥에서 오시느라고 좀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네, 요즘은 도로 사정이 좋아서 쉽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호두의 사랑에 빠졌다라고 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뭐 호두 괴짜라는 별명도 있으시다고요. 예. 모든 것은 농어부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네. 그 장에 있는 손운동용, 건강용, 지압용 호도는 먹는 호도가 아니라 예로부터 300년 전부터 향토, 토속 문화로 이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먹지 못한 껍질로만 되어 있는 호도가 이 300년 된 나무가 장에 8그루가 있죠. 이걸 제가 그 보존, 관리, 또 명품을 수집하고 더욱 품종으로 육종하고 또 명품을 관리하면서 자료와 문헌을 수집해서 우리 후손과 길이 함께하고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견과류 굉장히 좋아해서요. 평소에도 호두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귀족 호도 박물관 이것도 참 생소했고요. 귀족 호두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 호두와 귀족 호두가 좀 다른 거죠. 가지고 오셨는데 좀 직접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장흥의 귀족 호두라는 건 이러한 호두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그러죠. 이게 주름과 골이 깊고 또 어른스럽고 또 볼륨이 많고 해서 늙을호라고도 하고요. 또 거북 등과 같이 연륜이 함께 이렇게 보인다 해서 장수호라고도 합니다. 일반 호두와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일반에 우리 그 먹는 식용호도 보름에 부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리 또한 달라요. 이게 우리 귀족 호두는 이렇게 소리가 카랑카랑하니 옥구슬 굴러가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요. 그러네요. 조금 한번 더 들어볼까요? 이렇게. 일반 호두는요? 일반 호두는 이렇게 푸석푸석하죠. 이렇게. 소리가 더 작네요. 강도 또한 우리 이 귀족 호두는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그러나 식용호두는 조금 둔탁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게 실제 호두가 아니라 어떤 이 모양을 일부러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부러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피복제를 발랐냐, 아니 니스칠을 했느냐, 또 공예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손의 때와 손의 기와 사랑이 함께해서 이렇게 옥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 호두는 10년이 지나면 호두가 아니라 호석이라고 그럽니다. 호도의 보석이다. 이렇게 마음을 많이 담고 아끼는 이 호두를 맨 처음 어떻게 접하게 되신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희망과 꿈과 포부가 농업이었어요. 원래 그러셨어요? 농사 짓는 거. 쉽게 말하면 농사꾼이죠. 지금도 그 마음은 한 번도 변함이 없고 그렇게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농업에 대한 또 이런 자연과학에 대한 이바지를 할까 해서 공무원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근무를 했습니다. 42살까지요. 근무를 하고 있는 아중에 장흥에만 있는 이 호도 귀인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귀인들께서. 참 보니까 신기하고 또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뭔가 또
뽀대가 나요.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뭔가 다른 분들보다 예. 기품이나 느낌이 좀 달리 느껴지셨다는 보였지요. 뜻이죠. 예. 네. 그리고 또 갈수록 이게 윤기가 나서 네. 보석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네. 그래서 그러한 관심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네. 이 호도가 안에 내용물이 없고 먹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일부 관심 있는 분들만 이렇게 좀 관심이 있지. 네. 이름도 없고, 그렇죠. 이름도 없고, 또 이렇게 전국화되어지지도 않고, 세계화되어지지도 않고, 브랜드화되지 않아서 네. 저걸 내가 한번 명품으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네. 이게 사실 손운동용 기족호도를 제가 이걸 인정을 해주고 네. 가치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네. 기족이고 오늘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방송까지 나오는 것이지. 네. 제가 안 알아주면 이게 여기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네. 불태우기도 귀찮고, 네. 또 뭐 빗자락으로 쓸어서 내버리기도 부적절하고, 네. 또 남의 이걸 거름으로 준다고 해서 거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기족으로 명명한 이유는 열매의 기족, 기한호도, 네. 장수호, 네. 또 늙을호, 네. 오래됐고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할머니 닮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호도 때문에 그러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게 된 겁니까? 그러지요. 제가 42살 때 1999년도에 네. 이제 이거 하나로 제가 명품을 만들고 네. 이걸로 인해서 우리 농업을 한번 더 문화예술 역사로 승화시켜보고 네. 부각을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또 영구히 보면 보통 60세에 퇴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네. 근데 퇴직 없는 네. 영원한 내 직장을 한번 가져보자. 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네. 농업이 꿈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농업을 한번 직접 현장 농업을 한번 해보자. 네. 흙과 부딪히고 지렁이 밟고 네. 풀벌레 소리와 함께하는 이런 농업, 현장 농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근다고 지금 하고 있는 농민들이 토마토 또 그 가지, 네. 오이, 수박 이 농사 지으면은 한 사람 목만 줄어들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승화시킨 농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인생에 올인을 하고 여기에 주사위를 던졌지요. 먹지도 못하는 호두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건 장흥 호두박물관 김지용 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일구어내지 않은 길을 혼자 힘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위해서 재산까지 다 털어내셨다면서요. 예. 어차피 하나를 성공하려면 네. 올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한 곳에 모아서 기족호도 박물관을 만들고 기족호도를 승화시키고 명품화하는데 제 인생의 모든 걸 걸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물론 이제 마음가짐은 올인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예. 그보다 더 마음을 줄여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겠다. 예.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맞는데 반대로 안 되게 될 경우에는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사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관장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 겁나지 않으셨습니까? 예, 안 되는 것은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네. 저 역시도 이제 삿배を넣고 돈벌이 할 수도 없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네.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강불식 쉼 없이 네. 나를 강화시키고 노력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했지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나무에 물이나 주고 네. 뭐 한량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네. 저는 읍내 아파트 불빛이
꺼지기 시작하면은 힘이 솟고 네. 용기가 솟고 네. 세상이 아름다웠어요. 네. 불빛이 다 꺼진 아파트를 보면은 노래를 부르고 싶고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요? 아침이 빨리 오기 때문에 아침이 빨리 오면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기분이 네. 좋았어요. 나무, 풀, 대자연이 나를 기다리고 반겨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이렇게 했지요. 꾸준히. 그런 마음 때문에 박물관을 건립하고 나서 관장님께서 내세우신 것이 바로 감성농업이라는 건데요. 예, 예. 그 홈페이지 첫 화면에 들어가 보면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농림업을 문화, 예술, 역사로 승화시킨 곳이다. 예.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감성 농업은 요즘 말하는 그 6차 농업을 네.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또 그걸 또 하나 더 붙여서 융복합 농업이라고 네. 그래요. 물론 산업이라고 똑같은 말인데요. 네. 6차 농업, 6차 산업. 그래서 6차 농업과 감성 농업과 융복합 농업은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건 저는 밖에 나가서 현장 농업을 하면서 네. 그 당시 99년도에는 6차 농업이란 말이 없었어요. 없었죠. 융복합 농업이란 말도 그렇죠. 없고 또 감성이란 말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때 20년 전에 네. 25년 됐지요.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어차피 사람의 마음은 네. 감성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25년 후를 바라봤지요. 네. 이 감성이 6차 농업이고 말씀드린 융복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90년도에 네. 환경 농업으로 하면은 내 뒤에 금방 누가 따라올 것 같아서 내가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한 턱을 더 올려서 네. 20년 후에 농업, 감성 농업으로 가보자. 네. 이렇게 해서 박물관을 만들었죠. 박물관이 곧 감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신 박물관 자체가 6차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1차부터 조금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예. 조금 간략하게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요. 1차 산업은 재배와 생산입니다. 네. 뭘 가꾸고 재배하고 생산하고 소화하는 것이 1차 산업이고 네. 농업이지요. 네. 2차는 그걸 그 제조와 가공하는 것입니다. 네. 예, 호도는 이제 선별까지 저는 이제 하는 것이죠. 3차는 뭐 아시다시피 서비스, 마케팅, 상품화하는 것이죠. 네. 4차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네. 100번 들으면 뭐하냐, 한 번 봐야 된다 이거예요. 뭐이든지. 전시관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박물관을 떠오르게 된 거예요, 전시관이. 그러면 전시만 다 하면 되냐? 아닙니다.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네. 100번 보면 뭐하냐? 한 번 만져보고 행해보고 네. 실행해봐야 된다. 직접 체험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제가 지조고도 박물관이 체험장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고 네. 또 2015년도에도 53회 1624명의 체험과 교육을 제가 했어요. 네. 2016년도 금년에도 60회에서 약 1,800명 정도의 성인과 또 청소년과 유아들을 해서 체험 학습 교육을 했죠.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요. 왜 관장님을 6차 산업의 국가대표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요즘에 상도 좀 많이 받으셨죠? 2016년 네. 제가 6월 달에 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임업인상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임업인상. 예, 임업인. 예. 그리고요? 서울에 가서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건 전남 도민의 상이지요. 그렇죠. 200만 전남 도민이 주는 것입니다. 네. 예. 다른 것은 자랑 안 해도 네. 도민의 상,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은 자랑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지인들께서. 그다음에 바로 엊그제 12월 달에 네.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상을 받으셨네요. 제가 상을 받으면 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받든가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아야 되는데 네.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단 받으셨네요. 말입니다. 네. 이게 네. 엉뚱하니 여성가족부 상을 받는 게 이게 6차입니다. 예.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셨는데 아무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예. 네. 농업에 관련된 농촌에서 흙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예. 지내고 계시잖아요. 예. 농업의 매력, 호두의 매력이 뭡니까? 농업의 매력. 농업이 네. 우리 한문으로 보면요. 네. 부를곡 밑에 별 진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억편에 보면은 구불곡으로 나왔던 막. 네. 구불곡이나 노래를 부르면 뭐 굽지요. 이렇게 네,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네. 예. 그래서 부를곡 밑에 별진인데 네. 이걸 제가 이렇게
여러 견해가 다르겠지만은 네. 제가 이걸 한번 쭉 그 재미를 이렇게 느껴보면 네. 농업이란 별을 보며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일이 농업이다. 이 세상 이보다 더 훌륭한 직업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행복한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밤에 별 보고 농사지란 거 아닙니다. 그 정도 마음에 네. 흥겹고 유쾌하고 네. 재밌게 하라는 것이죠. 네. 근데 요즘 너무 우리 농업을 편향적으로 봐주는 게 안타까워요. 네. 우리 저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요. 예. 공부를 좀 아는 아들한테 네. 부모가 뭐라고 하냐고 하면 너 촌에서 농사 지려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아, 맞아요. 예. 또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뭐 삐끄덕 하면은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지. 네. 뭐 농사가 동네 북입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표현이 농사나 지을까 그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별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힘든 것이고. 예, 농업이랑 농업같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정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농업을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예, 우리 5,000년 역사를 함께한 우리 농업. 원래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그렇죠. 꽃이라겠습니다. 네. 예, 뿌리가 썩으면 꽃도 시들게 되어 있고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드셨던 적 있으셨죠, 물론. 힘든 부분요. 네. 힘든 부분은 모든 것은 제가 선택하고 네. 제가 판단하고 제가 저지른 일이라 네. 한 번도 이게 뭐 짜증을 낸다든가 뭐 잘못됐다든가 어렵다든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예,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닌데 네. 내가 원해서 내가 사표를 냈고 내가 우리 농업을 한번 문화예술 역사로 승화시켜 보겠다고 이런 이 창안을 해서 나와본 사람인데 네. 누가 시켜서 했으면 불만도 갖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러한 좀 오해도 갖겠습니다. 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저는 항상 즐겁고 행복했고 만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시작하셨던 단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확고한 그 관장님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관장님의 이야기를 스토리 앞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예. 성공 스토리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강의 예. 요청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 강의 가서 꼭 내가 네. 주지하고 말하는 네. 저의 인생 철학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메마른 낙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것이다. 네. 이게 인생이다. 네. 단풍, 가을이죠. 네. 그럼 사람 나이로 70대쯤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있으면 내가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을에 관광차 빌려서 내장산, 설악산 단풍 구경 가잖아요. 네. 내가 단풍인데 네. 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러 함께 올 것이다. 네. 나하고 함께 할 것이다. 네. 이게 저의 그 인생 철학인데 단풍 아무나 그냥 든 거 아닙니다. 그렇죠. 봄부터 네. 물이 부족하면 물도 줘야 되고 단풍나무에 거름이 부족하면 거름도 줘야 되고 네. 태풍에 넘어지면 지주대를 세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네. 여러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도 살아오면서 자기 관리가 필요해야만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지 그냥 든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철저히 기계적으로 하나하나 자기 관리를 잘 하면은 모든 분들이 여기 시청자분들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 거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까지 혼자서 처음 해오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냥 있었던 호두를 또 귀족 호두라는 이름으로 만드셨고 네. 새로운 의미도 부여하셨고 네. 남들이 생각을 못했을 때 감성농업, 6차 산업까지 예. 생각을 하셨고 예. 관장도 되셨고요. 예. 큐레이터 자격증까지 예. 따셨고 참 많이 하셨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이 길을 쭉 걸어가시게 되잖아요. 네. 이것만큼 정말 난 꼭 해보고 싶다 하는 일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기조고도 박물관을 교육관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네.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후진 양성을 위해서 교육의 그 산실로 네. 해보고 싶어요. 네. 특히 여러 교육관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나 네. 우리 기조고도 박물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와 네. 융합을 해서
이걸로 새로운 걸 창의적으로 이렇게 탈피할 수 있도록 나만의 교육 방식으로 한번 교육관을 만들어서 네. 후진 양성을 위해서 한번 이바지하고 싶은 게 네. 저의 마음이고 포부고 네. 두 번째 네. 저는 꼭 욕심이 많아서 네. 하나 갖고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요즘 그 복지가 네. 보호와 요양의 복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네. 그 보호해주고 네. 그냥 요양해주고 이것보다는 기조고도박물관을 통해서 생산과 교육의 복지로 내가 교육을 받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네. 그런 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물론 장활센터 같은 데서도 하고 합니다만은 또 다른 저의 그 고유한 그래서 문화 향유 교육 생산 복지 네. 하는데 제가 또 한번 이바지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에서 느끼는 그 열정이라면요.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참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해진 길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김재원 관장님은 결국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면서 오늘의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 평범한 말을 실천하면서 그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김재원 관장님의 이런 행보가 가뜩이나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농어촌에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고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 인터뷰의 사람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국화되어지지도 않고 세계화되어지지도 않고 브랜드화되지 않아서 기조호도 박물관을 만들고 기조호도를 승화시키고 명품화하는데 제 인생의 모든 걸 걸었다가 우리 5,000년 역사를 함께한 우리 농업 원래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그렇죠. 꽃이라고 했습니다. 네. 뿌리가 적으면 꽃도 시들게 되어 있고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네. 농업같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정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농업을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저는 항상 즐겁고 행복했고 만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